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세션은 디지털 아이디어가 도입하여 사용 중인 카타나 파이프라인 제작 사례에 대한 발표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홍선일이고요. 디지털 아이디어 R&D 부서에서 파이프라인 및 라이팅 TD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카타나 파이프라인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가장 큰 VFX 스튜디오 중 하나이며, 서울에는 본사를, 부산과 중국에는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위치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영화 시장의 VFX 스튜디오로서 영화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리의 프로덕션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카타나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카타나 파이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드리고, 기존의 3D 워크플로우에 해당하는 다른 플러그인들은 어떤 식으로 카타나를 이용하여 라이팅 및 렌더링을 하는지, 오늘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아이디어가 하고 있는 일부터 감상하겠습니다. 한국의 영화 시장은 세계 영화 시장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하자면 사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 규모라는 게 사실은 돈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가 유지되기 위해선 많은 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3D 파이프라인은 마야를 베이스로 한 워크플로우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는 사실 크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라이팅 아티스트에게 전달되는 데이터들은 점점 대규모 샷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또 메쉬의 폴리곤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게 됩니다. 하드웨어의 성능은 항상 최신 장비를 유지하면서 스펙업을 진행을 하지만 이상하게 워크플로우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기분인 거죠. 결국 마야에서의 작업이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프로젝트가 한 아티스트에게 몰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이팅 일이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행복할 리가 없죠. 좋은 아웃풋이 나올 리도 없습니다. 아티스트는 항상 자신의 마야 씬 파일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매번 드라마틱한 최적화는 어려웠습니다. 때에 따라서 오전에는 A 프로젝트, 오후에는 B 프로젝트를 정신없이 진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절대 라이팅 아티스트에게 같은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또 그렇게 우리 모두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지쳐가게 되었죠. 이럴 때 TD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샷을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한 옵티마이징을 한다거나 또 자동화를 하거나 최적화 플러그인들을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하는 등의 진행하며 부단히 노력해보지만 사실 이 역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했고 많은 고민 끝에 내놓은 답은 카타나였습니다. 카타나는 생각보다 쉽게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고 더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프로덕션에 맞도록 혹은 우리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성숙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어주는 부분 또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타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씬 파일을 여는 속도입니다. 샷에 해당하는 마야의 씬 파일들은 적게는 3분부터 대규모 샷의 경우 30분 이상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에 비해 카타나는 어떤 샷을 열어도 10초 내면 씬 파일을 오픈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 씬 파일을 여는 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기능만으로도 프로덕션에선 카타나를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테스트 시간을 가진 후 바로 첫 번째 프로젝트 군함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군함도는 영문 표기로 더 배틀쉽 아일랜드입니다. 현재 보이는 영상이 저희가 카타나를 사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의 에셋인 거죠. 페이스의 수는 3천만 폴리곤 정도의 환경 에셋입니다. 이 에셋을 선택한 이유는 복잡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았고 또 특별한 테크닉 없이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였습니다. 군함도의 에셋 구성은 군함도를 이루는 모든 건물 및 각종 프랍들을 각각의 캐시로 생성하여 룩 파일을 생성하는 룩뎁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다시 군함도 에셋으로 모두 모아 템플릿을 제작하여 아티스트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샷의 경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마야 형식 그대로 군함도 웨스트, 군함도 이스트, 군함도 탑 등의 구역별로 알렘빅 캐시를 각각 생성하여 카타나에 전달하여 사용했습니다. 라이팅은 주간과 야간 두 가지의 버전이 필요했습니다. 주간에는 6개의 라이트를 사용했고 야간에는 80개의 라이트를 사용하여 시니어 아티스트가 라이트 리그를 생성했고 이를 템플릿을 통해 라이팅 아티스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알렘빅 캐시와 카타나는 안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마야에서 사용하던 우리의 워크플로우 방식은 카타나의 장점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죠. 룩뎁과 라이팅 작업 환경이 너무나 어렵게 진행되었고 또 캐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또 에셋의 하이어라키가 펼쳐지는 시간 동안 많이 걸리게 되었죠. 그렇다고 USD 파이프라인처럼 어셈블리들과 컴포넌트들이 구성된 샷 데이터를 준비하기엔 우리는 많은 시간과 R&D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엔지니어의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USD 파이프라인 같은 커다란 파이프라인의 개발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개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 개발 계획의 첫 번째는 마야에서 카타나로 데이터를 넘기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카타나와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파이프라인에 포함된 예티와 매시브의 데이터를 카타나에서 렌더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야2 카타나입니다. 우리는 이 파이프라인을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작 부서에서는
두남도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카타나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죠. 결국 프로덕션에 빠르게 적용해서 프로젝트가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파이프라인과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꾸준한 디벨롭 과정을 거쳐 적용할 안정적인 USD 베이스드 파이프라인이 필요했습니다. 템포러리 파이프라인은 이름이 기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에선 템프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템프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예를 들어 캐시 파이프라인 이슈, 모션 블러 이슈, 렌더링 이슈 등등등 당장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샵픽스로 처리를 하되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좀 더 안정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USD 파이프라인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많은 테스트와 디벨롭을 거친 USD 파이프라인은 템프를 대체하는 파이프라인으로 프로덕션에 셋업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적용하여 사용하게 될 USD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는 아직 이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이번 시간에는 템프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템포러리 파이프라인 버전 1입니다. 템프는 크게 Asset, Cache, Tag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템프의 Asset은 USD 파이프라인처럼 DB를 검색해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구성한 다음 어셈블리 형태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에셋 자체가 어셈블리가 되고 모델러가 컴포넌트들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카타나에게 이 어셈블리와 컴포넌트들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고 쉽게 카타나에서 컴포넌트와 어셈블리에 대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작업이 완료되면 마야에서 퍼블리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템프는 이를 하이제킹을 시도합니다. 퍼블리시가 완료된 마야의 샷 데이터는 카타나로 전달이 되고요. 템프는 에셋의 어트리뷰트를 조회해서 우리가 설정해준 어셈블리나 컴포넌트의 태그 유무를 체크하고 만약 태그를 발견하게 되면 컴포넌트 단위의 RMB 캐시를 생성한 후 이를 에셋에 따라서 다시 어셈블리를 구성하여 이 지오메트리를 카타나에 전달하게 됩니다. 캐시는 정적인 에셋과 동적인 에셋을 구분하여 인스턴싱을 걸어주던가 새로운 애니캐시를 생성하던가를 결정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체크 기준은 어셈블리가 아닌 실제 캐시가 생성되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캐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태그입니다. 우리는 매테리얼 태그라고 부르는 이것은 모델러가 의도한 메쉬의 재질을 어트리뷰트에 메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모는 어트리뷰트에 저장이 됩니다. 매테리얼 태그 외에도 룩뎁 작업에 필요한 더블 사이트, 서브디비전, 디스플레이스먼트 등 룩뎁 과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또한 RMB 캐시 어트리뷰트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RMB 캐시에 저장된 태그들은 카타나의 아주 강력한 기능인 컬렉션 크레이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손쉽게 각 태그에 해당하는 쉐임 리스트나 서브디비전 레벨 등의 정보를 컬렉트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룩뎁 아티스트가 기존처럼 눈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서브디비전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적용되어야 하는 메쉬들을 찾아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룩뎁을 작업하는 속도가 굉장히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카타나의 가장 큰 장점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퍼블리시된 데이터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프로덕션 네이밍 컨벤션에 맞는 이름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카타나의 완벽한 자동화를 위해서 프로덕션 리드들과 미팅을 진행하며 매일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구상하고 파이프라인에 반영합니다. 디렉토리 스트럭처의 구성은 기존에 사용하던 레거시 버전보다 효율적이어야 하고 프로그래밍에 유리해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우리는 시퀀스 라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시퀀스 라이팅을 준비하던 초기 컨셉인데 카타나에서 제공하는 베리어블 스위치를 통해 이미 만들어진 시퀀스 단위의 캐시 그룹들을 글로벌 베리어블에서 선택한 샷과 일치하는 캐시를 통과시켜 렌더링을 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디자인은 실제로 각 샷의 캐시 노드들이 모두 생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드 그래프 탭이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샷의 각 엑셋 노드들과 더미 오브젝트, 카메라 등등의 노드 뭉치들이 샷의 개수만큼 생성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버전 2에선 샷 캐시라는 새로운 노드를 제작합니다. 이 노드는 정규화된 데이터들의 위치를 신뢰해서 해당하는 샷 캐시들을 모두 불러온 후 스택 형식의 노드 그룹으로 제작을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가볍게 노드가 구성이 되고 유저가 원하면 언제든지 노드 그룹의 디테일을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컨셉을 통해 만들어진 라이팅 작업에 사용하는 마스터 템플릿입니다. 카타나의 글로벌 베리어블을 수정하면 샷 캐시와 샷 데이터에 해당하는 스크립트가 계속해서 정보를 갱신하고, 캐시 노드는 샷 네임에 해당하는 지오메트리들의 각 캐시들을 로딩한 다음, 샷 데이터는 카메라, 더미, 프레임 레인지, 레졸루션, 플레이트 등의 세팅을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계속 카타나에 반영을 합니다. 렌더 세팅은 시니어 아티스트가 미리 프로젝트에 혹은 시퀀스에 맞게 세팅한 값을 라이브 그룹을 통해 상속되도록 제작했습니다. 가장 하단은 렌더링에 관련된 멀티아웃풋 노드가 구성됩니다. 렌더링 이미지들을 경로를 설정하는 이 멀티아웃 노드는 처음에는 PR맨과 카타나에서 제공하는 렌더 아웃풋 디파인 노드들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지만, 각 AOV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렌더 패스죠. 이 렌더 패스들의 아웃풋 경로를 설정한 노드들이 너무 많아져서 좀 더 간단하고 속도가 빠른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카타나 3를 준비하면서 OP 스크립트로 모두 컨버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티와 매시브입니다. 페어의 제작, 룩뎁의 과정은 마야에서 카타나와 동일한 렌더러를 사용하여 제작을 합니다. 룩뎁을 마야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페어의 클럼핑 과정의 쉐이더나 텍스처의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레이 쉐이더로만 헤어를 제작한 후 나중에 텍스처나 쉐이더를 입혔을 때 느낌이 다르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야에서 진행을 하고, 완성된 쉐이더는 카타나와 높은 호환성을 보여주는 XML 형식의 데이터로 쉐이더 정보를 전달하고요. 페어의 정보는 퍼캐시를 출력해서 이 캐시를 우리는 렌더러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카타나에서 렌더링을 할 겁니다. 예티는 카타나와 렌더맨에서 제공하는 기본 노드 구성만으로도 아주 쉽게 렌더링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갈기털과 꼬리털, 바디 등의 레이어링으로 구성된 예티의 털도 카타나의 커스터마이징 노드를 제작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또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헤어의 덴시티나 위드스, 랭스도 각 컴포넌트별로 파라미터를 제공하여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매시브 for 카타나입니다. 카타나에서 매시브 데이터를 불러오고 렌더링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파일이 필요했습니다. 립 파일과 CDL 파일입니다. SS의 베리에이션과 텍스처 정보가 들어있는 CDL 파일로 구성된 매시브는 립 파일과 함께 카타나로 전달이 됩니다. 라이팅 단계에서도 쉽게 CDL 파일을 편집하여 컨펌 등의 피드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OP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CDL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카타나의 매시브 인풋 포트는 뒤로 보이는 영상처럼 카타나에서 매시브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사용된 에셋은 1만 개의 군중이고, 단순히 바운딩 박스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1만 개의 프로시주얼이 생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매시브가 샷에 적용된 테스트 영상입니다. 대략 7만 개의 군중 캐릭터가 사용되었지만 가볍고 쉽게 라이팅을 할 수 있었고, 또 텍스처 베리에이션이 필요한 경우 CDL 파일을 에디팅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빠르게 편집 피드백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카타나를 도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세팅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준비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서 보너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은 스크린X 상영을 좋아하고, 또 우리는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대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스크린X 외에도 VR 같은 컨텐츠 제작도 열심히 준비 중이니 디지털 아이디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